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송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소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 터지고 나서 이제 뒷감당하는 어떤 뒤처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청구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 일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모든 어떤 행위를 할 때 계약서를 최대한 완벽하게 작성하시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뭔가 좀 일이 급하게 돌아갈수록 계약서는 정말 완벽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은 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뒤에는 꼭 어떤 제품을 받아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일을 좀 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한다고 쳐봐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넣고 어떠한 내용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주기로 한다. 보통 이러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된 것도 보면은 좀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표준 계약서라는 게. 근데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를 쓰시더라도 반드시 자기 상황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돈 주고 뭔가를 일을 시키는 갑의 입장이라면은 그거를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회 통념상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다 유효하거든요. 강행법규라고 나라에서 정한 어떤 꼭 이건 지켜야 된다는 그런 법에만 위배만 안 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꿀팁은 뭐냐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딱 납기가 정말로 칼같이 지켜져야 되는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부품을 제조를 하라고 남한테 일을 준다고 쳐봐요. 을한테. 근데 그 을이 만약에 그 부품을 2개월 뒤에 저한테 주지 않으면 저는 그거를 부품을 사용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저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품 1,000만 원짜리를 만들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돈 줘서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부품을 제가 못 받아서 저는 그 부품을 이용을 해서 1억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병한테. 그러면은 제 손해는 그게 얼마냐고요. 참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약서에 반드시 어떤 납기를 꼭 준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반드시 납기를 준수를 못했을 때에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그런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편 업체에서는 발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납품하는 부품이 네가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랐고 특히 네가 그 부품을 이용해서 어디다 다시 납품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뭐를 입증을 해야 되냐면은 야, 그 부품을 사다가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만드는 거지. 그거를 그럼 내가 쓰려고 그냥 너한테 부품 만들려고 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병한테 납품하기로 한 그 계약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까지 이거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은 이 정도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굉장히 커봐요. 10억짜리 건이라고 해봐요. 자기한테는 부품 1,000만 원짜리 사갖고 저쪽에다 10억짜리 납품하기로 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뭐가 걸리냐면은 과연 그렇게 큰 금액이라는 거를 이쪽 부품업체 1,000만 원짜리 납품하기로 하는 그 업체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측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나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법정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지체상금이라는 건데, 지체상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납기일로부터 그 일주일이 연기가 되면은, 연기돼서 납품을 지연을 하게 되면은 뭐 100분의 12의 비율로, 연이자 100분의 12의 비율로 일정 금액을 곱해서 그거를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거든요. 실제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뜨리는 것도 많고, 저쪽 을에서도 하는 말은 야, 그런 거 넣으면은 좀 부담돼서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또 이제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계약하는 단계에서. 근데도 제가 권고 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런 거를 딴지를 걸어서 지체상금 그거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을이 있다면은 계약하지 마세요. 예. 반드시 그거는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에러 날 확률이 60-70% 이상인 거예요. 자기 뭐 기분 나쁘다, 뭐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배상액을 일수로 따져갖고 비율을 곱해갖고 돈을 내놓으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2달 이내에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해갖고 지금 계약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자기 말도 개런티 못 하는 거냐고. 그런 정도의 어떤 개런티 없고 담보 없이 어떻게 우리로서는 계약을 진행하겠느냐. 만약에 그게 펑크가 나면 우리도 큰 손해인데, 이런 식으로 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나중에 소송 가서 다 일일이 그거 증거 모아서 피해 입증을 해도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상태가 돼야 그걸 법원이 이 정도면은 손해배상액이 그 정도 생긴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설프게 뭐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하나 보여준다, 10억짜리 계약서 보여준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번거로운 입증 절차를 딱 간소화하는 것이 바로 계약 단계에서 그런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낭패본 경험이 저도 있고요. 말로는 사실 못 믿어요. 특히나 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말보다는 문서고요. 문서보다는 하여튼 뭔가 좀 담보죠. 내가 만약에 언제까지 납품을 못하면은 뭐 이거 사무실 빼겠습니다. 사무실을 우리 회사 당신한테 양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담보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 이상 어떤 말로만 그냥 그런 거 조항을 안 넣어도 뭐 반드시 할 테니까 좀 빼주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인데, 그래서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저도 뭐 경험했지만, 기타 뭐 판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정례라든지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례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뭔가를 납품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요. 그 조항을 뭐 그렇게 지체상금식으로 뭐 몇 프로의 이자를 붙여서 이렇게 뭐 배상하도록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딱 금액을 정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계약이면은 1,000만원 및 뭐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추가로 배상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계약서를 그 변경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로 또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서면 합의로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중간에 전화로 내가 납기가 좀 지연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네 말았네 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서, 뭐가 됐건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서류가 제일 우선입니다. 서류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에러가 납니다. 근데 서류도 없이 뭐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해서 뭐 그냥 돈 급하다고 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냥 법정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 좀 기억하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 소송을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